내 자신 혹은 가족분들 중에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이 상당히 괴로운 질환, 한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치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말은 어눌해지고 말에 힘이 없어지지는 않으셨나요? 또한 평소보다 의심이 심해지고 망상이 많아지셨다면 치매가 오기 전 얼굴과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치매는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아두셔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의 초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일찍 발견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진행을 상당히 막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면 치매가 회복이 되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증 치매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이미 뇌세포 자체가 많은 손상을 입어서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치매가 오기 전 의심되는 여러 신체적 특징과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치매는 뇌기능 저하로 인한 질병으로 발생하기 전에 다양한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증상들은 반드시 치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지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 먼저 안구운동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안구운동 연구는 대부분 정신분열증에 집중되어 있는데, 신경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치매 영역으로 확장시킨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치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안구운동의 이상 징후는 특정 뇌영역이나 경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여러 치매 증상을 보인 환자를 추적해보면 뇌 안구 영역에 이상이 생겨 안구운동의 정확도 감소, 방향오류 증가, 특히 전전두엽 영역에 이상이 생겨 물체를 따라가는 안구운동이 이상해지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17명의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실험군과 17명의 건강한 사람에게 약 20분의 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얼굴과 눈동자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안구 운동이 산만해지고 눈동자를 수직으로 움직일 때 얼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즉, 치매 환자의 시선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상당히 산만하고 떨림이 심했습니다. 또한 어떤 물체를 눈으로 인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전두엽과 두정엽의 안구 영역 손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예시일 뿐이지 무조건 치매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본인의 사물인식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떨림이 심하시다면 정밀검사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눈 속의 노란 반점입니다. 안구 운동뿐만 아니라 눈에 노란색 반점이 생겨난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2018년 영국 퀸즈대 연구팀이 60에서 92세 노인 117명을 대상으로 눈을 관찰한 결과 노란색 반점이 있는 사람 중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비율은 25.4%였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4.2% 확률로 노란 반점이 있었습니다. 2년 후인 2020년에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을 다시 검사했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노란색 점은 더 넓어졌고 그 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 노란색 반점이란 무엇일까요? 드루젠이라는 물질입니다. 눈의 드루젠은 망막 아래에 축적되는 지질이 풍부한 침착물인데요. 혈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망막색 소상피에 지방과 칼슘이 결합해 쌓이는 노폐물로 주로 눈의 노란색 반점으로 나타납니다. 망막은 뇌 중추신경계의 한 부분인데 드루젠으로 안구 혈류가 줄어들면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말이고, 뇌에도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매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앞서 실험에서도 보셨듯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악화되므로 점점 치매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끔 거울을 보셔서 안구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조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육안으로 보이는 노란 반점은 드루젠이 아닌 결막모반일 수도 있으니 만약 노란 반점이 보이신다면 안과에서 안저검사를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소자증. 소자증은 파킨슨병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소자증의 주요 특징은 글을 쓸 때 글자 크기가 발병 전과 비교하여 줄어들게 되는데요. 글자의 크기가 일괄적으로 작게 유지되는 일관적 소자증과 점차 작아지는 점진적 소자증이 있습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일관된 글자 크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쓰기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펜과 연필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운동에 영향을 주는 진행성 신경질환으로 대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뉴런이 퇴화되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화는 운동 조절 장애와 근육의 경직으로 나타나며 특정 자세가 힘들거나 세밀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동작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자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모두 소자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자증을 가진 사람의 대부분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내가 글씨를 쓸 때 점점 작게 쓰거나 전보다 작게 쓰고 있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귀. 귓볼에 주름 모양이 생겼다면 치매를 비롯한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삼성병원과 경희 의료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귓볼에 주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약 2배 높았다고 하고요.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241명을 조사했더니 이 중 78.8%에서 귓볼 주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귓볼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혈관이 좁아져서 혈류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귓볼은 뇌혈관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고 귓볼의 작은 혈관이 약해진 것은 뇌혈관 건강이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귀 아래쪽 목혈관에서 귀로 올라오는 혈관과 위쪽에서 내려오는 혈관이 중간에 눌려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혈류장애가 생기며 귓볼에 주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귓볼 주름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 귓볼 주름이 보이신다면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잠꼬대와 수면 시간. 렘수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렘수면 단계에서 뇌는 활성화되지만 신체는 잠시 마비가 됩니다. 이유는 꿈의 내용을 실천하다 다칠 수 있기 때문인데 뇌의 가장 아랫부분인 뇌간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뇌간에 문제가 생기면 잠꼬대를 하고 팔다리가 수면 중에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합니다. 파킨슨병은 뇌간의 흑질에 있는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가 점차주로 나타나는 질환이므로 렘수면 행동장애로 인한 노인성 잠꼬대를 퇴행성 뇌질환의 전조증상, 즉 치매의 전조증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진이 12년간 렘수면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약 50%가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세계 11개국 24개 수면센터에서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 1280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 중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생길 확률이 73.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심한 잠꼬대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시거나 자면서 거친 말과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실 때 또는 자면서 손을 휘젓고 발길질을 하는 심한 몸동작을 하셨을 때에는 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수면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잠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나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용 교수팀이 60세 이상 노인 2,89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누워서 잠들 때까지 30분 이상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 높아졌고 총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치매 위험이 7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들면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시상 하부 기능에 손상이 오고 이로 인해 낮 동안에 쌓인 수면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수면 주기가 앞당겨집니다. 초저녁 잠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혹시 나의 수면 시간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적어 오히려 치매 위험은 40% 낮아졌다고 하네요. 후각.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뇌의 변화 중 하나는 베타아밀로드 단백질 축적인데요. 이러한 단백질 축적은 후각 처리와 관련된 뇌의 특정 부위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90% 이상은 후각 상실을 겪는다고 하는데 전두엽 아래쪽에 위치한 후각망울이 쪼그라든 형태학적 손상을 대구 경북과 학기술원에서 발견했습니다. 후각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신체 부위가 손상돼 후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염이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 감염에 걸려서 코 점막 이상으로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비염도 없고 코로나 합병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냄새를 잘못 맡기 시작하는 경우 또는 후각 기능이 저하되면 음식의 맛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후각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거나 평소와는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진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후각 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곧 상용화가 될 예정입니다. 거북목. 경증이나 중증 이상의 치매 환자 대부분은 거북목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경추 근육이 늘어져 뇌로 가는 혈류 순환이 힘들어지고 뇌척수에게 영양 공급에 차질을 빚어 결국 뇌세포를 이루는 단백질의 변형으로 치매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거북목 증후군 환자 수가 최근 4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거북목이 되지 않도록 스트레칭과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타 증상. 최근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 저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중요한 일정을 잊어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휘 선택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화 중간에 멈춰 다음 할 말을 잊어버리는 언어 능력 저하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판단력이 감소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됩니다. 특히 금전거래 시 손쉬운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공간 인식 능력이 저하되어 길을 잃거나 물건을 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우울증, 불안, 소외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자가 측정. 치매를 가늠하는 설문지에서 10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5개 이상 답하기 어려우시면 정밀 측정을 권장드립니다. 1. 오늘 날짜를 말해주세요. 2. 현재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3. 시계를 그려주시고 11시 10분으로 맞춰주세요. 4. 100에서 70 빼며 거꾸로 세어보세요. 5. 1분 동안 동물 이름 10개를 말해보세요. 6. 우리나라 도시 5개를 말해주세요. 7.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8. 1년 12달을 거꾸로 말해보세요. 9. 20에서 3을 빼주시고 말씀해주세요. 계속해서 3을 빼주세요. 10.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말해주세요. 건망증과 치매. 건망증과 치매는 엄연히 달라요. 건망증은 일부만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치매는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에 가족들과 드라마를 보기로 했다면 건망증의 경우 몇 시에 보기로 했더라? 라며 일부를 잊어버리는 반면에 치매의 경우에는 가족들이랑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예요. 치매 종류도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인체 뇌병변 치매, 프론트템포럴 치매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초기 증상은 기억력 저하와 같은 경미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는 증상이 더 악화되고 지속되므로 초기에 발견하여 증상을 늦추는 방법이 최선인데요. 현재 약으로 완치는 힘들고 증상을 늦추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치매 예방하기. 지금 영상을 보실 정도면 아직은 치매에서 안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언제 엄습해올지 모르니 치매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 활동 증가. 퍼즐이나 독서 등 두뇌 자극 활동을 하여 정신적인 활동량을 증가시켜주세요. 눈이 침침해서 독서가 힘드시면 화투도 괜찮다고 하네요. 신체적 활동 증가. 특히 손을 많이 움직여주셔야 뇌 활동을 자극하고 인지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뜨개질, 요리, 악기 연주, 손글씨 연습 등이 있습니다.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뇌 혈류를 증가시켜 뇌 건강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줄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치매와 인지 능력 저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사회적 활동 증가. 최대한 많이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게 좋아요. 여행을 다닌다거나 취미 활동 또는 간단한 배움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복지관 경로당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혼자만 있다면 우울증과 외로움이 생기고 치매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단. 견과류와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녹차 같은 뇌 좋은 음식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 심혈관 관리를 위해 올리브 오일이나 토마토 등도 균형 있게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음주 금지. 술에 알코올이 혈류를 타고 뇌에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뇌 건강에 안 좋은 건 다 아실 텐데요. 치매에선 특히나 좋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블랙아웃의 영향으로 필름이 자주 끊기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높다고 하니 건강을 생각하셔서 음주는 딱 3잔 정도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 나이가 들면서 잠이 많이 없어지기는 하십니다만 충분한 수면은 뇌정화에 매우 좋습니다. 뇌 자원을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양질의 수면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치매의 전조 증상이나 이미 진행 중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뻔하지만 예방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선한 시간대에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주변 사람과 자주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전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보건소나 가까운 신경과에 가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치매 안심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이시면 검사비가 무료이니까 의심이 된다면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난 스스로 멀쩡하다고 믿는 것 자체가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발병 초기에 치료하여 병의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도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친다면 나와 가족들의 힘든 시기는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시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관련 지식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